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정제된 멘트, 세련된 연출과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 강릉 떠버리 엘리펀디. 안녕하시우야, 여가 강릉이래요. 예. 준비 많이 했네. 이거 진짜로. 뭐야 근데. 안녕하시우야, 강릉이래요. 이쁘네요 근데.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 이렇게 보시면, 시청자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음악방송 같지 않습니까? 네. CD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너무 가족적이고 게스트분들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아까 오프닝 하는데 살짝 떨렸어요. 네, 처음으로. 네, 바로 옆에서 시선이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형은 정말 약간 박학다식한 사람이잖아요. 시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저희가 시 평소에 읽지 않고요. 네. 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를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요, 시가? 보통 어쨌든 네, 어렵습니다. 그래, 좋아하는 시 있어요? 좋아하는 시 딱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시. 아니, 외우진 못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한용운님의 국종 좋아해요. 네. 조금이라도 몰라요? 아니, 몰라요. 뭐 아는 시 있다면서요? 아니, 저는 진짜 그냥 오늘 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시를 외워온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평소에 시를 좋아해요. 저는 시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네. 표정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진심, 진짜니까. 집에서 보통 이렇게 저는 해요. 시를 들 때 그냥 진짜 시, 짜증난다. 정현종, 방문객. 소개도 안 해도 웃으면 안 돼요. 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잠깐만요. 근데 원래 그렇게 재수없게 읽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읽어요. 집에서도?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시를 네. 노래로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좀 그렇죠. 편하지 않을까요? 네. 의미가 또 전달이 네, 될 수가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오늘은 시를 노래하는 밴드 트루베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트루베르에서 곡을 쓰고 노래하는 나디아입니다. 나디아. 이름이 나디아 씨.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베르에서 랩을 하고 있는 피티컬입니다. 피티컬. 그 이름이 일단 이름은 더 나디아는 왜 저는 나디아? 그냥 어릴 때 굉장히 밖에서 잘 놀아서 까맸어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에서. 그 나디아 맞아요? 네, 나디아. 맞아요. 네네. 맞죠.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피티컬 씨는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야 말을 하죠. 그냥 제가 얘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PT가 피터팬의 PT여서 피티컬에서 피터팬스러운이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대요. 계속 이렇게 활동명을 이렇게 쭉 해오신 거예요? 노래하는 네네네. 이름입니다. 트루베르는 뭐예요? 트루베르는 무슨? 트루베르는 불어로 음유시인이라는 뜻이고요. 음유시인이 트루베르. 네, 중세시대 유럽, 프랑스 북부 지방에 네. 그 성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성주들이 파티를 열면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음유시인들 트루베르가 가서 시를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여흥을 돋궜다 그래요. 하나의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 트루베르들의 문화. 네네네. 활동한 지 되게 오래 결성해서 활동한 지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2007년 1월 15일에 결성해서 지금 날짜를 어떻게 기억력도 좋으시네. 어떻게? 저는 2013년부터 함께 했고요. 먼저는 이제 힙합 팀으로서 이제 래퍼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피티컬 씨는 그래서 힙합을. 저는 이제 2013년부터 들어와서 트루베르 2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라 시를 어쨌든 기본으로 하니까 몇 곡 정도? 앨범은 내지 않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해둔 곡은 한 5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그 중에서 앨범을 낸 곡도 있고 네, 내지 네. 않은 곡도 있고. 앨범은 그럼 몇 곡 정도 냈어요? 꽤 많으시던데. 30곡 좀 안 됐나? 한 20곡 정도 되게 많이 됐나? 내셨더라고요. 그 또 있잖아요. 좀 제목 특이한 노래 있었는데.
당나귀 나오는 제목이 있잖아요. 백석 시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거. 네. 랩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들으면서 잤거든요. 진짜 노래. 저희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시에 갖고 있는 언어와 정서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장르를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좀 래퍼분께 되게 궁금했던 점이 보통은 이제 래퍼가 이제 작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라임 구조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듬이나 운율이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시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보통 라임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럴 때는 만들어서 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시 원문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라임이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루브적으로 약간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를 노래하는 특성상 제가 랩을 잘하는 걸 어필하는 것보다 시가 노래에서 잘 들리고 그 래퍼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딜리버리가 잘 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노래하고 노래 한 곡. 오늘은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노래를 추천을 해서 듣는데 그치. 오늘 한 소절씩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투르베르 곡 중 이런 시, 이런 시. 박목월 시인의 시인데 거기서 좀 제가 목소리 톤이 되게 깜찍하게 나와요. 그 한 소절 한 소절. 한 소절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깨를 툭 치며 아는 체 하는 그런 시. 뭘 깜찍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떨렸네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 갑자기 이런. 안 지킬 거예요. 아니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 시. 한 소절 해주세요. 한 소절. 막막해졌네 타인에게 무심해지고 타인의 죽음에 무심해졌네 모든 감정에 무심해졌네 가르치는 자들이 내놓은 규율에 무심해졌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인데 또 라임을 찾아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게 시가 아니고 원래 가사처럼 잘 어울리는 곡들이 있어요. 방금 해주신 랩은 이재훈 시인의 평온의 밤이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잠깐 들려주셨지만 네. 오늘은 추천곡 대신에 트루베르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베르의 이런 시.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체 하는 그런 시 대수롭지 않게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쩡 울리게 하는 그런 시 읽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쳤다가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런 시 푸나무 사이에 싱그러운 그것 같은 그런 시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부터 쳐다보듯 갈라진 푸른 소리로 밤하늘에 눈동자 같은 그런 시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아는 체 하는 그런 시 대수롭지 않게 스쳐가는 듯한 말씨로써 가슴을 쩍 울리게 하는 그런 시 읽고 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쳤다가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번쩍 떠오르는 그런 시 트루베르의 이런 시. 좋네요 노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두 분은 원래 시를 좋아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사실 뭐 누구나 그렇듯이 시는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언어 영역 그렇게 해서 교과서 시 정도는 좋아하고 원래 또 소설책 정도는 좋아했는데 사실 트루베를 하기 전에는 저는 시집 한 권도 사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좀 특별하게 시를 좋아했던 거지 보통은 시를 많이 접하기가 쉽지 않죠. 시집 한 권 사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자연스럽게 트루베를 하면서 지금은 뭐 이제 정말 시집도 많이 읽고 시도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이렇다 보니까
시인들, 작가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피티컬 씨는 어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와우. 그리고 학교에서 문학 시험도 이렇게 중간고사 보면 네. 500명 중에 제가 1등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문학 시험. 시험을 그냥 네. 보면? 문학 시험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과목마다 시험을 다 과목. 보잖아요. 네. 그러면 문학 문학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문학 안 배웠어? 네. 넌 도대체 배운 게 뭐야 그럼? 문학이라는 책 국어? 과정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학 교과서가 따로 있었고 문학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도 따로 수 있었는데. 문학이라는 교과서 봤어. 문학? 저희 국어 기억이 교과서 안에 문학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른가요? 아니 비슷해요. 저 친구랑 비슷한데 왜 뭐지? 아, 지역이 다른가요? 어쨌든 그냥 아, 네. 그건 전공. 문학. 근데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무서워하고 여자 선생님들은 되게 만만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문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는데 저는 그 수업 좋아하니까 막 선생님이랑 과외하는 것처럼 막 혼자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 기분 알죠. 네, 그 느낌 알아요. 시인이 돼야겠다,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당시에 뭐 문예창작과가 이렇게 학교에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그 어디 학교에 있나 막 혼자 찾아보고 문예창작과로 혼자 그냥 진로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와. 랩을 하기보다 먼저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진짜. 근데 이제 고3 때 드럼과 타이거나 뭐 이제 조피디나 네. 1999 대한민국 이제 이런 앨범이 나와서 되게 고3들한테 혁신적으로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갔을 때 저 혼자 막 그 조피디 1집을 다 외워서 막 혼자 부르고 미친놈처럼 다녔나 봐요. 그거를 이제 그 학교 이제 밴드 애들이 보고 너 우리 밴드 연습실 와서 랩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가서 막 랩도 하고. 네. 그럼 이제 그 과정 이제 쭉 해오셨고 뭐 밴드도 하셨다면서요? 왜 갑자기 트루베를 먼저 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문예창작과로 진학을 하면 선배들이 이제 쭈루룩 있잖아요. 예. 그 많은 선배들이 지금은 시인들도 많이 계시고 작가가 된 선배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선배들이 그 작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행사 같은 걸 해요. 문학 행사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연상을 해보세요. 문학의 밤. 알 것 같아요. 촛불을 딱 켜놓고 촛불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촛불 켜야 돼.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누나님은 저를 사분히 치려밟고 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문학의 밤이었다면 2000년도 밀레니엄을 지나서 문학의 밤을 더 이상 그렇게 고루하고 재미없게 하지 말자. 잘하고 못하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서 그냥 차분한 문학의 밤에 막 푸처인접을 하면서 막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프레시하네요, 진짜. 그런 부분이 아마 트루베르의 전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노래를 해보자. 시노래를 좀 젊은 장르로 해보자. 근데 두 분을 딱 봐도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되게 뭔가 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재다능한 느낌들이 있는데 팀을 결성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좀 저는 늘 음악을 했고요. 네. 그 장르가. 저 락커였습니다. 아니, 락커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네, 저 홍대 클럽에서 2006년부터 2006년부터면은 선배님. 2006년부터 네. 밴드로 하면서 이제 곡을 쓰고 노래를 하고 했고요. 피티커 씨는 어떤 일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드 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트루베르도 같이 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월급이 나오는 일은 뭐 전공을 살려서 기자도 해보고 카피라이터도 해보고. 우와. 좀 특이한 되게 일이죠. 특이해. 뭔가 이력이 수능 언어 영역 강사도 했다고요? 아, 네. 수능 언어 영역 강사가 우리나라에서 고3들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겪었던 언어 영역을 하루에 4개를 풀어요. 그렇게 한 달을 풀게 되면 문제 푸는 기계가 돼서 문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 답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맘먹고 풀면 하나도 안 틀리게 돼요. 그렇게 한 달을 풀게 되면 강사. 그런 빡신 교육을 받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하셨고 네. 미국 이주업체 고대리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중요한 미국 거죠. 이주업체 고대리. 우리나라에서 뭐 애석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네.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네 맞죠. 그런 분들의 대행 뭐 업체. 서류나 이런 뭐 그런 거를 혹시라서 고대리. 대행해 주는 거였는데 회사가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잡일을 다 맡아서 하는 고대리였죠. 그 결과는 어땠어요? 망했죠. 결과는 3개월 만에 왜 뭐가 문제였나요? 뭐가 문제였냐면 좀 본인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진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회사가 일개 고대리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아 그럼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이 사진분들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여기까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회사가 망해서 눈물이. 저는 내심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그러면 같이 할. 네, 앨범도 작업하고 이제 또 공연 시즌이 다가오고 그쵸. 있는데 바빠지면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잘 뭔가 팀원이 잘 됐다. 집중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면 좀 그럴 수 있죠. 같은 팀원으로서. 그리고 힘들어하고 일단 회사 생활하면은 이제 회사 생활하고 퇴근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영혼이 이제 빨려가지고 오더라고 이제 동공이 없어지고 거의 그래서 좀 안쓰러웠는데 망해서 좋았어요. 오늘 그게 할 말이니? 망해서 좋았. 아, 네. 그래서 트루베르가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베르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고대리로 그럼요.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후회합니다. 트루베르를 모신 이유는 음악을 하는 정말 많은 분들 중에서 뮤지션 중에서도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필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고대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지금. 두 분은 특히 뭐 좋아하는 시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시는 정말 내가 몰랐는데 너무 좋다. 좋아하는 시인 같은 아, 경우는 스타일. 네, 뭐 시인? 네, 시인. 네, 네. 시인. 박소란 시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시인들을 많이 좋아해요. 아. 박소란 시인, 그다음에 권민경 시인, 뭐 신철균 시인 이제 네. 생소하시겠지만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작사에는 그 시인이 적혀 네. 있더라고요. 그런 저작권의 문제는 괜찮은 거예요? 다 허락을 받고 저희 허락을 직접 다 토르베르 대표가 이제 시인이세요. 윤석정 시인이고 이제 공연 연출도 하고 이제 문학 공연 연출을 하면서 이제 피틀컬과 같이 이제 아까 문학의 밤 같이 어릴 때부터 했다는 그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네요. 네, 그래서 최소한. 시인이고 그래서 저희가 곡 작업하기 전에 다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친분이 있는 시인들도 많아서 그리고 혹은 뭐 고전 시 아까 뭐 윤동주 시인이나 뭐 그런 시들은 거의 이제 뭐 문학관이나 학회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곡을 의뢰를 주셔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 그 되게 좀- 궁금했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시인은 마음에 들어. 근데 시인이 거부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오, 다 좋아하세요. 대단한데? 그렇지만 안도현 씨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 표현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시인은 있어요. 어떤 곡 중에서 이제 시를 맞춰서 뭐 랩을 좀 빼는 시들도 네. 있고 뭐 하는데 이제 안도현 시인의 시 뭐 목류도원도라는 시를 저 혼자 불렀는데 안도현 시인이 그걸 들으시고 랩이 없어서 좋네 라고 실제 하신 말. 그건 좀 그렇겠다. 아니 뭐 피티컬 씨의 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음악 자체에 그냥 랩이 없다는 걸 피티컬 씨의 랩일 수도 있어요. 너 안 들어가서 너무 좋다.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든 간에 사실은 어떤 트루베르라는 팀은 랩과 보컬이 만난 건데. 맞아요. 랩이 없는 노래는 목류도원도 말고도 여러 곡이 있어요. 나디아 혼자 부르는 노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를 보면서 이 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때부터 구성이 짜야죠. 제가 먼저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굳이 랩 말고 나디아 목소리만 들어가고 이렇게 차분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아예 깔고 가기 때문에 근데 곡 작업을 할 때 저도 곡 작업을 하고 뭐 펀드 형도 작업을 하지만 첫 번째 기준을 잡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그치. 시를 노래를 시 선정하는 거. 노래를 이걸 하고 싶다예요? 아니면 곡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 시를 입혀볼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 곡을 만들어 놓고는 절대 이겨놓을 수 없는 그러네, 부분들이 맞네. 있어요. 일단은 어떤 시인이 선정이 되면은 그 시인의 시는 다 봐요. 100편, 200편이든 다 봐요. 다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노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게 가사로서 잘 전달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도 중요해요. 네, 시가 좋아야죠. 맞아요. 좋은 시를 좋은 시에 좋은 저희의 멜로디와 목소리를 얹어서 독자들 청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사실 창의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면 뮤지션으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창의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걸 뽑아내는 게 역할이지 여기서 뭔가 더 새로운 걸 뽑아내는 건 항상 그거에 좀 갈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개인 작업이나 개인 음원 작업으로. 또 따로 음원 작업을 해서 네, 뭐, 앨범도 내요? 네. 아, 그러세요? 그렇기도 뭐 합니다. 솔로 활동도 나디아도 하고 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루베르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네. 다른 지금 뮤지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트루베르 프로젝트 싱글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시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가사를 써서 약간 시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정적인, 제한적인 그런 창작욕을 채우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거의 트루베르의 곡 스타일이나 제 음악이 일치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고 좋고 또 다른 데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도 여기서 채울 수 있고 그래요. 그럼 수많은 곡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작업은 어떤 거예요? 오늘 유난히 바람이 불어를 많이 꼽을 수 있겠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는 시 선정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좋은 시들이 워낙 많고 시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곡이 제 노래가 어떤 시가 제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영화 동주도 그때 나와서 그것도 계속 보고 영화 동주에서 정말 짤막하게 싹 지나가는 시가 바람이 불어였는데 평소에는 모르는 시였어요. 근데 이게 내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곡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근데 녹음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우리 피티컬 오빠가 그 노래만 제가 부르거나 공연을 하게 될 때 울어요. 운다고요? 운다고요? 그리고 녹음할 때도 울어서 이제 막 울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구우고 하니까 그거 진정시키고 다시 녹음하고 하고 하는 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못 받은 돈 생각나요. 공연하고 있어서 딱 옆에 공연할 때 울고 있어요. 공연할 때 보면 근데 굉장히 곤란할 텐데.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오열을 엉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벅차오르는 게 있는지. 이렇게 뭔가 자극을 하는구나. 그 노래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윤동주 시인은 동주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시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몽규처럼 등단도 못했고 그래서 등단을 해야 시인이고 그리고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집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원고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이렇게 감옥에 옥사를 하신 건데 저도 오래된 습작생이에요. 그 시인이 되고 싶어서 계속 공모전에 내고 있고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럼 신춘문예에 늘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최종심에 이름이 올라간 적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시기가 좀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울게 된 우는 그 요소는 뭐예요? 그 건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녹음 부스에서 울었던 건 약간은 시원한 해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 기억에 남는 작업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래퍼의 존재가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그 시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이 부분은 멜로디로 하자, 이 부분은 랩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그냥 나디아가 곡을 쓰니까 나디아한테 얘기했어요.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구절 중에 고려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네네. 그 부분을 멜로디로 하자. 그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그 고려장군 무지무지 쳐들어와를 멜로디를 만들려고 했겠죠, 얘는. 저도 알아요. 이게 고려장군 무지무지 쳐들어와를 어떤 멜로디로 어떤 멜로디를 해야 되는 거야? 동요야? 멜로디를 붙일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결국에는 랩으로 해줘. 그리고 그냥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와서 오빠 그때 했던 그 멜로디 몇 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바로 잊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애초에
만들질 않아.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맞아. 어떻게 들어가? 엄두가 안 날 수가 있네. 불효장군 그거 어떻게 맞아요. 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지간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오빠 이 부분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빠 이거 고려장군 그건 안 돼. 무지무지 안 쳐들어와. 못 쳐들어와. 랩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잖아. 딱 보면 그냥 딱 랩은 랩으로 딱인데 왜 그럼 이거를 멜로디를 하라 그런 거예요? 가끔 그렇게 제가 경솔했네요.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자주 보시고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되게 끈끈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사이 보면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좀 챙기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두 분 사이는 어때요? 사실 활동하고 한 1, 2년까지는 친해지지 않았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활동을 하면서 네, 안 친해져? 오빠는 아니 근데 그 온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2년 동안 나디아랑 활동하면서 나디아한테 말을 안 놨었어요. 사람 불편하게 하네. 약간 그래서 거의 비즈니스 관계 정도 막 그랬고 근데 이제 저희 대표가 야 그만했으면 됐다 해라. 그러니까 피티컬은 나름 저한테 그거를 이제 높여주는 예의를 갖추고 예의고 배려고 배려였는데 이제 다른 멤버들 저 이외에 다른 멤버들이 있을 때도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있었던 거죠. 오히려 회의할 때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이제 걸러지게 되고 그게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친해서 오빠가 저한테 늘 혼나는 입장이고요. 충분히 공감돼요. 예, 충분히. 네, 그래서 덜렁거리기도 하고 근데 오빠가 저를 챙겨줄 때도 굉장히 많고 다른 분한테 찾을 수 없는 그 매력이라든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네.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지원 사업이나 그런 거 기획안 굉장히 잘 쓰고 그래. 그 다기능이 있는 거라. 그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앨범 소개라든지 그것도 그쵸. 다 중요하죠. 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신노래를 만들 때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시인데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냐면 옆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글을 잘 쓰는데 왜 그 신촌문이 그건 자꾸 떨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의 목표겠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 20년 걸렸다고요? 와 진짜 근데 와 될 법도 한데 그러면 그 정도로 도전하고 그거 근데 그렇게 20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평온해져요. 바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이제 그냥 때 됐으니까 때가 신청 되니까 넣고 때가 되니까 써놓은 시를 거 이제 쓰고 또 쓰고, 또 내고 마음을 더 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들러 아직 많이 안 넣으셨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고등학생 애들 이제 예고 친구들이랑 막 축구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시인이 되고 형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시인이 돼가지고 저희는 섭외하고 그 시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형 아직도 시 써? 그만 써 이제. 형 이번 생에 쓸 시는 다 쓴 것 같아. 그만 써도 될 것 같아. 진짜 많이 쓰셨겠네요, 근데. 그래 아니 그 생각해봐 20년 동안 그냥 한 편 썼다 그래도 20편이야 무려. 그냥 책을 내세요. 와. 그 얘기도 늘 듣고 있습니다. 내면 되잖아요. 뭐 근데 자기의 목표가 있나 봐요. 있으니까 그건 이제 자기 그러니까 뭐랄까. 네. 아니 뭐 책을 내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 되기 전에 그걸로 이제 모아둔 거 아깝잖아요. 책을 내시고 되고 나서 어차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되고 나서 또 새롭게 또 책을 내시면 되니까 네, 우선 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오늘 제가 다 상담을 받는 거예요. 자, 나디아 씨는 지금 강릉에 산다고 갑자기? 네. 언제부터 강릉에 사셨어요? 2018년 2018년 가을부터 재작년부터? 네 살고 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네. 아니 전국으로 거기서 다니시는데 거든요. 굳이 강릉에서 왜 터를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 바닷가 가까이 그냥 살고 바다가 싶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예술가들 사이에서 제주살이 뭐 그런 것들 이제 유행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유행할 때 예술가들은 이제 어떻게든 뭐 서울로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니까 강원도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그랬어요? 강릉 그래서 뭐 강릉 살기도 요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강릉에 이주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저요. 있잖아요. 한 분으로는 아니 좋은데 한 분으로는 좀 그리고 부족하고. 그때 이제 방송 나왔던 송자매. 송자매에서 송지연 소설가가 제 친구인데
친구분이세요? 네, 송재현 소설가 집에 저희 둘 다 이제 집에 갔다가 얘도 살는데 나도 강릉에서 살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신랑이 회사를 신랑이 있어요? 네,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을 네. 하셨어요. 네. 신랑이 회사도 퇴직하고 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서 그래서 그냥 강릉에 집 한번 그냥 구경하러 갈까 해서 바닷가 앞에 좋은 집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계약해서 와, 네. 여유롭네. 네? 진짜 깜짝 놀란 게 아마 뭐 여기 이유가 나왔어요. 바다 앞에 사는 걸 가장 좋아하는 강릉에서 1번으로 꼽고 있는데 진짜 웃겼던 게 중간중간 제 동선에 이제 비슷하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관광객 온 줄 알았어요.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관광객처럼 이렇게 하루를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지인들이 여행을 오면 같이 가보자. 그쵸. 그러니까 아직 1년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핫플레이스를 꼭 같이 가보자 해서 오늘은 여기 나오셨나 봐요. 오히려 강릉 분들이 요즘 카페 어디가 예쁜가요?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음악을 하는 감성으로서의 바다 앞에 산다는 건 실제로 장점이 돼요? 그럼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나 이제 마음 관리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강릉으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KTX 때문에 그 홍대에서 저희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아침에 이제 기차 타고 갔다가 연습 2-3시간 하고 바로 집에 오거나 공연을 하고 이렇게 오거나 하는 그런 스케줄이 가능하죠. 아이는 아직 없으신 네. 거죠? 그러면 그래도 뭐 다 줄 수는 없으니 불편한 건 뭐예요? 불편한 게 아직 뭐 크게는 없는데 제가 이제 서울 밖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챙겨준다고 기프티콘 같은 걸 많이 주잖아요. 브랜드가 다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가 특히나 가게가 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뭐 빵집 네. 한 번 가려도 네. 시내를 나와야 나와야죠. 되고 네. 시내란 말도 강릉엔 다 있는데 그 집 근처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릉에도 없는 것들도 있고 뭐가 있어요? 강릉에 강릉에 없는 게 어디 있어? 샌드위치집. 그래서 지하철. 지하철. 없어. 뭐 이제 영화관도 하나밖에 그쵸? 없고 예. 뭐 그다음에 뭐 네. 어쨌든 뭐 은근히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강릉에 계신 분들이 서로한테 기프티콘을 줄 때는 다 알아. 그렇지. 이거 있고 그래서 그치. 이거 보내주지.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거 탑3에 있는 것들 거의 다 준단 말이지. 근데 강릉에 별다방이 5개라면서요? 네. 근데 없구나. 그다음에 지금 없는 게 5개인가? 있구나. 하나, 둘, 셋. 5개래요. 많죠. 저희 집 쪽에만 해도 그치, 되게 그치. 많아서 어. 별다방으로 주시면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지인분들한테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돈을 안 내지? 저 진짜 궁금해서 돈으로 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얼마인지 알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 나를 근데 좋잖아. 생각하고 좋잖아. 형 돈으로 내가 선물 주면 더 좋잖아. 더 줘. 주고 왔어. 아니 받은 적이 없는데 줘. 그러니까 기프티콘 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돈으로 주기엔 X가 좀 작고 뭔가 티도 안 나. 근데 이제 기프티콘 준다는 게 마음의 정성을 주는 거잖아. 그럼 왜 그렇게 배알이가 꼴렸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성격이 이상한 거야 그거. 그냥 받으면 고맙다. 잘 먹으면 찌꺼씨 그냥. 돈으로 주면 좋잖아. 저 받아본 적이 없네요. 왜 없어? 기프티콘도요? 안 주셨어요? 기프티콘은 줘요. 근데 이제 저는 돈으로 받아. 돈으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나디아가 저한테도 이제 카톡하면서 오빠 이제 멀리 사니까 강릉에 이제. 뭐도 없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다 필요 없어. 바다가 있잖아. 게임 끝이야. 바다 있으면 돼. 어쨌든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디아 씨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랑 같이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작업한 친구의 노래인데요. 동생의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저를 좀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듣고 싶어서 가사가 난 노래를 해. 이게 일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지 라는 부분. 근데 사실 저 원고 보면서 이 부분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야 멋있다라는 생각은 좀 사실 했어요. 뭉클한 건 아니고 저는 표현이 되게 단순한데 뭔가 다 차 있는 듯한 느낌 여기에. 저도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게 다 차 있다라면서 이런 표현을 했네 라고 해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 뭉클함이 있어서 자, 뭉클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소개해 주세요. 마리와 선정 노래하는 마음 함께 들어보시죠.
듣는 이 없는 노래를 부르던 날 애꿎은 하늘만 두드리는 목소리 뭐 그리 바쁜지 구름도 지나쳐가네 이제 그만 됐다 집에 가자 괜히 오래 걸렸나 싶었지 며칠 밤을 지새우며 달콤한 꿈도 뿌리쳤는데 이게 나을까 아니 별로일까 모자란 나를 다그치며 못살게 굴었는데 왜 그랬는지 난 노래를 해 이게 일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지 당신의 얼굴 하나만 떠올리면서 다시 펜을 들고 흥얼거려 새롭지 않은 새로운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괜히 오래 걸렸나 싶었지 며칠 밤을 지새우며 달콤한 꿈도 뿌리쳤는데 이게 나을까 아니 별로일까 모자란 나를 다그치며 못살게 굴었는데 왜 그랬는지 난 노래를 해 이게 일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지 당신의 얼굴 하나만 떠올리면서 가슴펜을 들고 흥얼거려 새롭지 않은 새로운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노래하고 싶은 시가 있다면요? 내년 2021년이 되면 김종삼 시인의 그 탄생 100주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김종삼 시인의 시를 되게 좋아하고 시를 쓰는 시인들에게도 거의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히는 작가 시인 중에 시인. 네. 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선명하고 강렬해서 지금까지 트루베르가 만들었던 시 노래와는 좀 다른 부분 그리고 또 저희도 좀 다르게 접근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노래와는 또 다른 트루베르의 느낌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종삼 시인의 시를 노래할 수 있다면 만들 수 네.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젊은 시인들이 시집을 새로 내서 나름 저희가 예약을 많이 받아놨는데 작업 못한 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양한다 시인, 뭐 최지인 시인, 저희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권민경 시인 이렇게 하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양한다 시인의 시를 어떻게 만들까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작업 못한 것들 이제 책 내신 젊은 시인들의 시 다시 이제 열심히 만들어 그러니까 보려고 좀 젊은 합니다. 시인분들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약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분들한테 뭔가 그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전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뭐 서로에게 도움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콜라보 개념으로 어차피 하는 밴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노래를 들으시고 뭐 누구 시인 그렇죠, 시집 그렇죠. 샀어요, 잘 읽었어요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정말 그렇죠. 뿌듯하더라고요. 보람되고 네. 그렇죠. 네. 그 시인이 고마울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앞으로 뭐 트루베르로서도 그렇고 개인의 나디아 피지컬로서도 그렇고 목표나 뭐 활동 방향 이런 것들 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두 네. 분 다 말씀하실 거예요. 네, 재작년에 원래 김수영 시인이 이제 돌아가신 지 50주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든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월부터 앨범 풀밴드 앨범으로 지금 작업을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앨범으로 못 낸 곡들을 이제 부지런히 다시 작업할 예정입니다. 피티컬 씨는요? 네, 저는 그 풀이래. 김수영 시인 이렇게 그 작업하는 거 열심히 따라가서 이제 해야 되고요. 개인적인 게 있다면, 네, 열심히 사는 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영상 편지. 자, 요 네? 누구에게? 누구한테? 뭐 아무나. 갑자기? 아무나? 네, 감독님. 나디아. 네, 네. 나디아 저 카메라 보시고. 피티컬 씨는 나디아 씨 하시고. 예, 영상 편지 고. 하세요. 먼저. 갑자기? 갑자기. 네, 트루베르 예능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교양 방송이었어요. 그렇지만 트루베르 시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방송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희 곡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 나 남편분한테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실망해요. 남편한테 해야지. 남편한테 해야지. 왜 남편한테 그러세요? 저 형님 좋아해요. 그래요? 네. 네. 남편한테도 서방 1년 동안 준비한 게임 이제 출시 앞으로 돼서 정말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맨날 저는 투정만 부려서 미안합니다. 밥 잘 챙겨줄게요. 사랑합니다. 게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와. 자, 본인도 나오셨으니까. 누구한테? 남편분한테? 우리 대표한테. 대표님? 아니. 그냥 나한테. 혼자? 오, 셀프. 올해 한 해 건강하게 열심히 트루베로 활동하고 지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스스로 이렇게 약해지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나디아한테 많이 의지도 하고 트루베로에서 제가 리더인데 영상 편지야. 나디아가 실세예요. 나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되게 자연스럽다. 내가 리더인데 얘가 실세야. 근데 네,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베르 화이팅! 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밴드 트루베르. 앞으로도 좋은 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바이 설대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강릉에서 한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자 같이 들어주세요. 보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구를 사랑하는 여의도로 나왔습니다. 함선영입니다. 야구. 강릉시 농구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회장님. 최인수입니다. 예. 네. 또 제가 높이 뛰진 못하지만 힘으로 밀어낼 수는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나. 정말 그 어떤 재충전? 뿐만 아니라 활력을 주는 전 마땅한 취미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빼고.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다가 우르르도 해도 되고. 우유 깎아서 야구 하실 때 계산이 거의 배우는 거 있는 거. 근데 야구도 그럼요. 그냥 굴러가면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냥 잘 보고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굴리고 있어. 보고 치는 거 맞아. 그냥 오는 그냥 치는 거 아니야. 피부에서 맞으면 좋은 농구 거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구도 계속? 그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구는 참지의 시설.